네,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설 것이다라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경계해야 할 리스크들 2시에 인베스트에서 긴급 진단합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증시는 일요일에도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이스라엘 증시는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추가 공격을 단행한다. 그러면은 확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추가 공격을 한다고 해서 꼭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여하튼 지금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확전을 사실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만약 보복 공격을 했을 때 이란의 어떤 이란 내 어떤 그 민간 시설이라든지 뭐 이러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하면 사실 확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란 내 좀 요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뭐 군사 기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한정을 하고 오히려 또 이란이 아니라 좀 이란을 이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시리아라든지 뭐 후티 반군 뭐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뭐 보복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확전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려됐던 어떤 리스크들 자체가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좀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란 내부 상황도 뭐 그렇게 전쟁을 치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확전을 좀 경계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내부 상황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정치적으로 좀 내몰리고 있는 상황, 좀 네타냐후 총리가 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가장 좀 유력하다고 예상을 하시고 어떤 시나리오가 왔을 때 특히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떤 예상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가장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뭐 재보복 공격을 안 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지금 정치적 입장으로 봐서는 그 쉽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뭐 미국의 용인하에 사실은 조금 아주 제한적인 또 이란도 추가적으로 좀 보복에 나서지 않을 정도의 그런 보복 공격이 좀 단행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뭐 유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조금은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 또 최근에 이제 증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우려했던 거는 사실은 원유 공급망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타격을 받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의 가장 중심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아닐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원유 공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유가가 또 뭐 WTI 기준으로 자 100불이 갈지 얼마를 갈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뭐 물가 부담이라든지 또 다시 한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망령이랄까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좀 재소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시나리오별로 상당 부분이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영향이라는 부분 자체는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보시는 건 저는 사실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제 거의 이제 격차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문제를 자칫 이제 너무 확전으로 갔을 때 결국 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가솔린 가격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어떤 수단을 동원했더라도 조금 확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막는데 좀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연초 대비 20% 넘게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금리 인하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밤에 나오는 게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의 고금리에도 경기가 계속 뜨거울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예, 뭐 뜨겁다라는 표현보다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소매 판매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고금리 또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용시장이 양호한 부분이 큰 것 같고요.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좀 양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뭐 미국 경기가 이렇게 뭐 소매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지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투자 사이클 자체가 여전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빅테크 얘기 많이 하고 뭐 AI 얘기 많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사이클 자체가 워낙 좀 강한 부분 자체가 미국의 어떤 경기 호조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중앙은행은 지금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6월에 인하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미국의 또 강달러를 더 촉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환율의 상승 지금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고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레벨에 사실은 좀 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지금 강달러가 언제까지 가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일단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강달러 흐름 자체는 뭐 2분기 후반까지는 사실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지난 금요일 날 하는 총재도 얘기를 하셨지만 ECB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미 연준과의 금리 탈동조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이제 주제로 이제 대두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원화 약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1,3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380원대 레벨을 보이는 거는 사실은 IMF 이후 네 번째밖에 안 되는 아주 희귀한 현상들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향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금융시장에 조금 부담, 특히 이제 내수 경기에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향후에 환율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일단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유가가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유가가 과연 더 올라갈지 여기서 안정을 찾을지 여부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흐름 자체도 좀 좌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듯이 그 지난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과 통화정책 동조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또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뭐 우리 경제가 지금 뭐 침체 국면을 좀 우려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수출 경기가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내수 경기죠. 내수 경기 자체가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새 뭐 인플레에 대한 어떤 것들 또 뭐 부동산 경기가 여하튼 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의 회복이 상당히 더딘 상황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또 한은 총재께서 이제 강조를 하셨듯이 이제 물가 자체가 근원은 사실은 이제 한은의 목표치에 어느 정도 이제 근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헤드라인 물가 전체 소비자 물가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그것만 사실은 조금 안정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뭐 지금 물가 안정에 사실은 기반해서 내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수 경기 부양 차원에서 조금은 서둘러서 좀 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서 앞으로 얘기를 또 끄집어 오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유가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좀 어려워지는 환경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 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지. 예, 그 부분이 아마 지금 금융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 자체가 거의 1,4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강달러 영향도 있고 뭐 주변 통화국이 다 약세라는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가에 가장 취약한 국가입니다. 오늘 무디스사도 뭐 지금 유가가 100불 갔을 때 가장 타겟으로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지목했듯이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무역 수지가 사실 유가에 상당 부분 연동이 되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결국 올라갔을 때는 물가, 헤드라인 물가 자체가 잘 잡히지 않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 그거는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이러한 것들에도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유가 이러한 부분 자체는 여전히 국내 경기에 당연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